민주당에서 결국은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일이 2020 문재인 씨 측의 총선 전략이다 하는 뉴스, 이것으로 현재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먼저 그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중앙일보 2019년 8월 1일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7월 30일 한일 갈등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소속 의원 전원 128명에게 보냈다.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씨이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한일 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 적었다. 또 단호한 대응을 선호하는 응답이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제목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말이 좀 중언부언 꼬여 있죠.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결국 문재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일본과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에서 벌써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경제도 대단히 보통 어렵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 아니라 국제관계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다음 선거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혹은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국민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내일을 생각하더라도 지금처럼 국가의 지위가 이렇게 실추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갑자기 그 돈 가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열심히 20년 공부한 자녀들이 앞으로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 실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앞에다가 놓고 바로 문재인 씨가 그렇게 해놓고 또 해먹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일본과의 그 충돌, 이것이 단지 경제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대단한 그런 국제적인 지위를 지닌 국가입니다. 우리는 물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런데 그 일본을 있는 대로 화가 나게 해서 싸우겠다. 그것을 가지고 표를 긁어 모으겠다. 이런 수를 쓰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보고서가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눈이 멀었다, 또 해먹고 싶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아예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엎는, 그래서 그 쥐어짜서 다 자기들이 먹고 살겠다, 이런 심보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친문인이 혹은 친연이 하는 것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연구원은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지침서를 7월 30일에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읽어내야 하겠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국민이 이들에게 한마음으로 좀 더 명석한 그런 두뇌로 대응을 한다면 정말 한 명도 다시 뽑히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그렇죠. 한국과 일본은 더욱 가열차게 싸워라,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장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호한 것은 일본을 공격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가 심지어 온라인에서 오늘의 키워드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여 싱크탱크 반일 보고서, 아예 그냥 대놓고 반일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그런 키워드로 뽑혔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은 일본을 공격하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런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이것은 문재인 씨하고 청와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우리가 봤을 때도 왜 저러지?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이 있지? 하는, 의아해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야금야금 쌓여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7월 30일에 나왔고 그 데이터는 특정 다른 연구소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서 원하는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2017년 5월부터 줄곧 반일이었죠. 아주 무슨 의무이행을 하듯이 계속 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굳어진 게 지난해 겨울, 초겨울, 바로 이제 징용공 문제가 이때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순수 반일, 과거사 정리,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했었죠. 참 특이하게도 저 사람들은 과거사에 매달린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미신도 잘 믿고 부적도 잘 믿고 걸핏하면 하늘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선거 승리의 비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래에 또 이것을 앞장서서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씨가 됐죠. 문재인 씨 어떻게 했습니까? 왜구를 섬멸한 이순신처럼 싸우자, 그런 이야기 한 것이죠.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문재인 씨는 근래 이순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순신 알았다고 이순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 있던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서러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 옮기자고 안 할 겁니다. 총선 승리의 부적이니까. 12척의 배로 결전을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경수 씨가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이순신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문재인 씨 횟집을 가도 거북선 횟집을 갔죠. 혹시 거북선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문재인 씨 근처에 달려있는지 한번 수집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뭐 같은 그런 계통, 거기하고 좌파 세력, 이들이 반일로 뭉쳐서 우파 세력을 친일로, 이렇게 친일로 몰아서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북측 김정은이 쪽의 그 매체들도 이 일본과 싸우자 하는 것을 지금 지원하는 듯한 그런 선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징용공 좀 일찍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참 전에 시작이 됐을 수도 있다. 혹시 양정철 씨가 돌아온 때로부터 또 그 전 징용공 재판의 그 시기 전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을 하는 것이 이들이 무슨 문재인 씨 하는 일이 그렇게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단칼에 쫙 진행을 하는 그런 머리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술 마시다가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무슨 보고서다 하는 이런 형태를 갖춰서 나오고 그 전에는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잡담 그런 것을 서서히 이제 굳혀가면서 실천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가 그 이순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일본과의 결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죽창가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게 이제 일본 타도 이런 의미가 되고 또 그를 따르는 대중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 일본 타도, 일본과 싸우자 하는 것은 문재인 씨 쪽에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줄줄이 이래서 사실은 정부 주도로 반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씨 청와대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미 강의한 바도 있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이 참 거창합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뭐 이런, 결국은 안 싸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이번 그 한일 경제 충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일본하고 전쟁해야 하겠죠. 의병은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한 그 일본 경제침략특별위원회에서 7월 26일에 한 이야기를 내내 같은 그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과 유사한 경제적 도발을 일으킨 일본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특위가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죠. 일본의 그 도쿄올림픽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 신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 특위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나면 이것은 좀 무슨 범죄 예고처럼 좀 중대한 문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것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도쿄올림픽을 못하게 하자, 방해작전을 하자 하는 것을 마치 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친여 매체, 그리고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BS 노컷 뉴스에서 이번에 또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쿄 2020이라는 그 문자 로고 아래에다가 해골 방사능 표시를 넣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퍼나르기가 아주 쉽겠죠. 이것이 분명히 퍼져나갈 것이다. 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도쿄올림픽은 방사능올림픽, 이런 문구를 또 곳곳에서 붙여놓기도 하고 해서 도쿄올림픽 방해를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재인 씨를 필두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일본 제품과 일본 서비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불매하고 일본과 단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도 그렇고 실제로 청와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이 소수가 어떤 감정적인 동기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집행이다.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앞으로 한국이 어디에 설 것인가 아주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그러니까 2019년에 내년을 위한 총선 전략이랍시고 내놓은 이 보고서, 이것을 이제 배포한 양정철 씨, 그러면은 문재인 씨의 그 복심이다,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양정철 씨가 한 짓이니까 이것을 선거 승리의 작전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놓은 이 작전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일본과는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나라 팔아먹고 문재인 끝장내는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냥 그것인 겁니다. 이것을 무슨 대단한 비법인 것처럼 이것을 믿고 나서서 설쳐된 조국 씨, 최재성 씨, 그리고 장본인인 양정철 씨,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우리 한국 국민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야 하겠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양정철 씨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의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틈틈이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죠. 하여튼 일본을 뻔질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 이런 점에서 지금 같은 우리 분위기에서는 확실히 친일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가서 일본 물품을 많이 소비했을 거고 일본에서 돈을 많이 썼을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가 친일파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에서 친일파다. 혹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양정철 씨는 분명히 한국인이죠. 그렇다면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모든 것이 반일 정책으로 일본하고 적대관계가 돼서 아주 극렬하게 일본과 대립을 하면서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일본이라는 두 글자만 보면 피가 끓어오른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증오심을 극대화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자유한국당 친일파다. 요즘에는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토착 왜군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다가 퍼부으면 일본을 증오하듯이 자유한국당을 증오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선거 대승이다. 라고 한 것이 결국은 양정철 씨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양정철 씨, 총선이 언제 있습니까? 총선이 올해 10월에 있으면 당신의 그 잔머리가 통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은 내년 4월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토착 왜구다 하는 친일 프레임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양정철 씨, 당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년 4월은 너무나 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5월 뉴질랜드 갈 때 문재인 씨 임기 동안 그곳에 있을 것처럼 말했죠. 당신이 만일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 문재인 씨가 당장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특별히 이 양반을 위해서 내가 국제 미아가 된다, 떠돌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양정철 씨 당신이 돌아오면 문재인 씨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양정철 씨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뉴질랜드 가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한국에 몰래 들락날락 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중국 갔다가 또 이 나라 저 나라 해외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일본 게이오대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이오대 교수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렸고 또 있군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미국 연구소 가려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게이오대에 눌러 앉았죠. 그 후 갑자기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이제 선거에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양정철 씨, 당신 자신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친일 프레임을 어거지로 그렇게 갖다 씌워봤자 그거 내년 4월까지 못 갑니다. 이제 알겠죠? 문재인 씨와 그 주위에 있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정당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그 떨거지들, 그들이 지금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따지자면 불운할 때, 비가 올 때 비를 피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을 난도질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물로 바쳐서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총선 승리라는 선물을 하겠다. 그렇게 이번 꾀를 낸 것이 이 보고서에서 사람들 눈에 들켰다. 이런 것입니다. 보고서가 전부가 아니죠. 지금까지 그냥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씨와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이런 전략이었구나. 그것을 단지 문자로 보여줬을 뿐이죠.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계속 목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동원된, 사실은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정철 씨가 그 보고서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주축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문재인 씨가 되겠죠. 그 양정철 씨 이번에 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 뜻밖에도 당신이 훌륭해서가, 당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밑에 고이고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을 그냥 빼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은 양정철 씨 무슨 도사 노릇도 좀 하고 있고, 요즘에 좀 그렇죠. 그런 척을 하는데 미래를 보는 사람처럼 분위기가 좀 그렇던데, 개요돼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책 없는 무능함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거기에 있었으면 본인의 말처럼 정말 문재인 씨를 걱정한다고 했으면 일본이 하루아침에 지금처럼 된 것은 아니죠. 그 분위기를 알아내서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냥 놀고 먹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와서 내놓은 것이 한일 분쟁을 더 격화시켜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겨우 그런 겁니까? 양정철 씨, 당신이 한 짓이 무엇이냐? 그것은 국가를 해치고 국민을 해치고 그리고 문재인 씨까지 해치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를 속으로 증오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것은 모르죠. 그 속마음은. 그런데 이 모든 일, 국가가 토대가 흔들리고 문재인 씨 자신이 이제는 끝인가 하는,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것은 당연히 문재인 씨의 애군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혹시 문재인 씨를 덮치고 있는 이 모든 애군, 그것은 양정철 씨가 몰고 온 먹구름이 아닌가? 양정철 씨, 당신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데 이곳에 돌아와서 이 모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당장 이미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대선 자금 때문이라고 한 것 맞죠? 이제 시급한 것은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두고 대선 자금 그거 밝히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